소손영은 명분 싸움을 걸어 성공을 날렸다. 당신네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모두 우리 거란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감히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 대병을 일으켰는데 너희가 우리를 막을 명분이 있는 것인가? 소손영은 자신이 생각해도 멋진 말이라 생각했다. 말로서 서희를 압도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만히 듣고 있던 서희가 이윽고 답했다. 그렇지 않소.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일찍이 우리 태조폐하께서는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국호를 고려로 하고 서경을 국도로 정한 것이요. 고려가 곧 고구려이니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단 말을 하시오. 소송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그대들의 주장일 뿐이요.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천하의 백성들과 중원의 사학자들은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어찌 거란만이 모른단 말이오. 서희의 빈틈없는 논리에 밀리자 소송영은 이번에는 글자를 가지고 억지를 피웠다. 고려와 고구려가 글자가 비슷할 뿐이지 엄연히 구자가 빠지지 않았어. 그대의 말대로라면 이름을 그대로 써야 할 것이 아니오. 그 옛날 고구려의 장수태왕께서도 국호를 고려로 하여 사용하였어. 이는 고구려비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오. 그대는 글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억지만 부리는구려. 그 말에 소송영은 할 말을 잃었다. 서희의 말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근거마저 명확하였으니 보기 좋게 무너져버린 것이다. 안되겠다 싶었던지 소송영은 얼른 화제를 바꾸었다.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나라는 우리 거란을 무시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와만 교류하는 것이오. 서희는 그 말에 저희를 가만히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거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구나. 거란은 지금 송나라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전에 배후인 우리 고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이란 이기고 짐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 때 소송영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겠구나. 서희가 말했다. 이게 다 여진 때문이요. 여진 때문이라니. 우리 고려는 옛부터 적대하지 않는 나라와는 국교를 통하여 왔소. 마찬가지로 거란과도 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여진이 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소. 압록과 남팍은 우리 영토인데 지금 여진이 그곳을 강점하였으니 바다를 건너 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진을 몰아내고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면 그곳에 성과 보를 쌓아 길을 통하게 할 것이니 어찌 귀국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소. 서희의 본래 목표는 땅을 뺏기지 않고 거란군이 물러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희는 소송영과의 대화에서 거란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고 이를 이용하여 한 발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 한 것이다. 협상에서 여진을 끌어들인 것은 소송영에게는 퇴로를 열어주고 서희는 최대한의 실익을 얻는 멋진 한 수였다. 그제야 소송영도 굳어있던 얼굴이 풀리더니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여진 때문이라. 뭐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요. 그렇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어려울 것 없소이다. 내 의견을 귀국의 임금에게 전달하기만 하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오. 소송영은 생각했다. 이 일을 폐하께 보고한다라. 그렇구나. 어차피 내 임무는 고려라는 배후의 걱정을 해결하는 일이다. 내가 공격하자 고려가 화해를 요청했다고 보고한다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소송영은 크게 기뻐하며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서희의 대범함과 세련된 화술에 크게 감명받았던 바 7일간 성대한 연회를 열어 협상의 결론을 축하하였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낙타 12, 말 100필, 양 1000마리와 비단 500필을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서희는 목표했던 영토를 잃지 않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 한마디로 옛 고구려 땅 강동 6주를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강동 6주는 오늘날 평안북도 지역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 6개 주로 이후 서희는 이곳에 성을 쌓고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소송영은 조정에 돌아가 협상 결과를 보고하였다. 태우마마의 명을 받들어 고려를 공격하자 저들이 화해를 요청해 싸웁니다. 소태우도 송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그만하면 되었다 생각하였다. 소태우가 말했다. 이제 배후가 안정되었으니 송나라와의 결전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신료들과 장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송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여라. 삼가 명을 받들겠나이다. 한편 성종은 서희의 활약을 크게 치하하였고 평장사의 관직과 병사를 주어 명하였다. 여진을 쳐서 쫓게 하고 장흥, 비화, 두진과 곽주, 구주에 성을 쌓게 하라. 한편으로는 원욱을 송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폐하, 우리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받았사옵니다.
이에 대대적 보복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송나라에서도 군사를 일으켜 거란을 공격해 주시옵소서. 그리 된다면 거란은 머리와 꼬리가 잡히는 위태로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태종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북방 국경이 겨우 편안해졌다. 군사를 가벼이 움직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오나 폐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거란이 우리 고려를 먼저 친 것은 송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뜻하옵니다. 함께 거란을 친다면 능히 물리칠 수 있사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물러가거라.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송나라는 고려의 사신을 물리치면서 다만 후한예만 보이고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고려는 송과의 외교관계를 끊어버렸다. 996년 성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화폐인 권원중보를 만들었다. 권원중보는 철로 만든 둥근 모양이며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특징이었다. 철정과 동전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백성들은 배나 곡식, 소금 등을 화폐로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성종은 권원중보를 만들어 최초로 돈의 역사를 연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권원중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계산하기도 어렵고 무겁기만 한 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러게나 말일세. 쌀로 계산하면 더 쉽고 정확히 값을 매길 수 있는데 이건 뭐 불편해서. 이처럼 백성들은 금속 화폐를 별로 반기지 않았고 권원중보는 술과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만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997년 9월 성종이 병들어 위독하게 되었다. 10월에는 왕의 병세가 더욱 심해지자 계령궁 왕송을 불러 친히 맹세의 말을 내려 왕위를 전한 후에 내청 왕사로 거처를 옮겼다. 평장사 왕융이 말했다. 예로부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민심을 먼저 살피고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사면령을 반포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성종은 고개를 저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어찌 죄 있는 자들을 풀어주면서까지 억지로 목숨 늘리는 것을 구하겠는가? 또 나의 뒤를 이은 사람이 무엇으로 새로운 은혜를 펴리요?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997년 10월 27일 왕이 홍수하니 나이는 38세였고 왕위에 있은 지 16년이었다. 시호를 문이라 하고 묘호를 성종이라 하였으며 남쪽 교회에 장사 지내고 능호를 강릉이라 하였다. 성종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자 경종과 헌해왕후의 아들 왕송이 왕위를 이었다. 고려 제7대 왕으로 묘호는 목종, 시호는 선양대왕이었다. 왕송은 아버지 경종이 일찍 붕어해버린 탓에 어머니 헌해왕후와 함께 숭덕궁에서 살았다. 성종은 자신의 조카인 왕송을 친자식처럼 아꼈고 계령군의 군호를 물려주어 명실상부 자신의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997년 1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목종이 신료들에게 말했다. 나는 사면령을 내리고 효자와 순손을 칭찬하고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누명을 쓰고 죄를 받은 이들의 죄를 씻어주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문무관과 승려들의 관등을 1급씩 더하고 국내의 산천신령에게 모두 훈호를 덧붙일 것이며 중앙과 지방에 하루 동안 큰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목종은 강조하여 말했다. 그리고 짐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에 어머니를 왕태호로 삼을 것이며 공식 존호로는 응천개성 정덕 왕태호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옵니까? 어머님. 곁에 있던 전추태호가 말했다. 어렵게 키운 보람이 있군요. 아주 잘하시었소. 이어서 말하세요. 우리 고려는 태조폐하의 뜻을 받들어 황제국의 존엄을 되찾을 것입니다. 중국시 유교 정치 이념으로 잃어버렸던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입니다. 서경을 제2의 수도로 삼아 북진 정책을 이끌 것이며 폐지된 연등회와 팔관에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목종이 신료들에게 말했다. 들으셨죠? 어머님의 말씀이 곧 짐의 뜻과 같으니 경들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시오. 이렇게 목종이 즉위하며 왕태호로 높여진 그녀는 천추전에서 거처했다 하여 세상 사람들은 천추태호라 불렀다. 천추태호는 어린 목종을 대신하였고 섭정하여 고려를 이끌었다. 동시대에 고려에는 천추태후, 거란에는 소태호라는 두 여인이 천하의 패권을 다투게 된 것이다. 천추태후는 과거 남편 경종이 죽고 숭덕궁에 머물렀을 때 과부의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거기서 김치향을 만나 사랑에 빠졌었다. 이 또한 거란의 소태후가 한인 출신 한덕양과의 불륜 행각을 벌인 것과 꼭 닮아있다. 권력을 얻은 천추태후는 곧바로 김치향을 조정에 불러들였고 그에게 상서우복야 판삼사라는 행정과 재정을 동시에 관할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어 유학파 신료들을 견제하였다. 성종과 함께 유학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유학파들에게는 천추태후의 등장이 결코 반갑지 않았다. 그들끼리 모여 의논하였다.
선왕전하와 함께 만들었던 유학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태후께서 서경을 중시하고 북벌을 추진하신다 하니 막아야 합니다. 북벌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칼든 무식한 것들의 세상이 될 텐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 같은 선비가 이끌어야 해요. 자, 함께들 가십시다. 가서 태후마마를 설득하십시다. 신료들은 몰려가 전추태후를 알련하였다. 태후마마, 우리 고려는 선왕께서 유학을 장려하셨습니다. 이에 유학의 나라인 송나라와 교류하며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은 편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후마마께서는 반대되는 정책들을 펼치시니 나라가 다시 어지러울까 두렵습니다. 전추태후가 역정을 내며 신료들을 꾸짖었다. 같은 것들끼리 이리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주장을 일반화시키는 짓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 처먹은 행동이냐. 예상 외의 격한 발언에 신료들은 말을 잇지 못하였다. 태후가 말을 이었다. 유학을 장려한다며 송나라에 사대하더니 그 대가가 무엇인가? 거란이 우리를 침공하였고 나라는 위급하였다. 그대들이 그렇게 물고 빨던 송나라는 그때 무엇했느냐? 함께 거란을 공격하자 해도 아니 듣고 동맹국인 우리가 위험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서희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지만 거란은 한낱 여인에 불과한 소태후가 국정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런 거란 따위가 송나라를 이길 리가 없습니다. 송은 곧 거란을 제압할 것인데 그땐 우리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것입니다. 한낱 여인이 국정을 휘어잡다니 그거 나들으라고 한 소린가? 신료는 아차 싶었다. 그것이 아니옵고 나는 소태후가 비록 적이지만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거란과 송이 싸운다면 나는 소태후가 이끄는 거란이 승리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야만인에 불과한 거란이 대국인 송나라에 승리한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간이 달려와 급보를 전하였다. 태후마마, 거란이 결국 송나라를 침공했다옵니다. 그 말에 신료들은 물론 전추태후도 크게 놀랐다. 태후가 다급히 물었다. 거란군을 이끄는 선봉장이 누구라고 하더냐? 선봉장은 소태후라 하옵니다.